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 자신을 위한 목표예요. 그 습관이 미라클 헤빗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조성입니다. 마인드 파워 고민 상담, 최근에 저희 매니저님께서 주신 질문이 있어서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없어서 좀 힘드신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께서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늘고 있어서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도 가슴이 뛰거나 기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 비싼 시계를 갖고 싶다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면서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제자리 걸음, 발전 없는 인생,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잘 살고 싶지만 이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인지도 무엇인지도 모르겠네요. 무기력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대표님처럼 행복한 삶을 찾아 열정적으로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인데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늘고 있어서 돈을 또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해도 가슴이 뛰거나 기쁘지 않다. 무기력한 상황인 거죠. 그죠? 열정적으로 사는 방법. 저도 굉장히 의욕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22살 때까지만 해도 의욕이 전혀 없어서 현실을 맞이하는 게 싫으니까 집에 가는 길에 항상 좌측에 있는 술집으로 샜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 그 당시에는 현실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더 무기력해지는 거죠. 왜냐면 몸은 더 붓고 얼굴은 뒤집어지고 속은 더 안 좋아지고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나쁜 습관은 알지만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신세 한탄만 하고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일까? 내가 믿고 세상이 미우면 모든 사람이 다 싫어집니다. 그리고 귀찮죠. 아마 이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간절함이 발단이 돼서 이젠 진짜 날아올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태어났을 때 아장아장 처음부터 걸어다니진 않았습니다. 그죠? 태어나서 울기만 했었죠. 처음엔 목도 못 가눴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네 발로 기면서 처음으로 두 발로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단 한 번에 이렇게 빡 쓰진 않았습니다. 그죠? 젓가락질도 처음부터 빡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걷는데 쓰러졌다고 저 쓰러진 상태에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다시 걸을 때까지 일어났어요. 이거는 누가 너 일어나 라고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성장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연을 주신 분도 분명히 내 안에 그 욕구가 있습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아직 그것을 못 찾았을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간절함에 부딪혀서 그래, 난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난 정말 성공할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찍고 습관을 바꿨을 뿐이에요. 영어라는 목표에 꽂혀서 술을 끊게 된 거죠.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술을 끊게 됐는데 영어 목표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신 분도 무엇이든 간에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정해보시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목표를 정하시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다 보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 질문을 나한테 던지면 답은 나에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질문.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 답이 무엇인가? 그것은 질문을 던지다 보면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 아시겠지만 미라클 헤빗, 여기 보면 질문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1월 1일 날 제가 어떤 글을 써놓았냐면요, 여러분 1월 1일 되게 중요하잖아요. 새해 첫날. 오늘의 미라클 헤빗 문장 잠깐 읽어드릴게요. 새해 첫날,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다. 먼저 지구별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성공이다. 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한다는 것 성공이다. 그 언젠가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냈다.
충분히 잘 해냈다. 짧지만 강력하죠. 이미 성공한 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그간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참 잘해왔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잘해왔어. 태어나서 목도 못 가눴는데 참 잘해왔어. 참 잘한 거예요. 그죠? 최근에 내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나요?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쓰는 겁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분명히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사이에 내가 이걸 했을 때 참 내가 자랑스러웠지. 그런 때 내가 참 좋았었지. 이런 나 자신을 떠올려 보면서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기분이 참 좋았구나. 스스로를 느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1월 6일 날 어떤 글을 썼냐면 이제 밥 프록터가 굉장히 자주 하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밥 프록터는 목표를 정할 때 2가지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언제나 강조를 합니다. 충분히 높은 목표는 나를 설레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게 하기도 한다라고 밥 프록터가 써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요. 대다수의 사람은 낮은 목표를 세워서 자기 자신을 제한합니다. 나 자신을 제한시킨다라는 거죠. 올해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올해 목표를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난 올해 목표 그럼 뭘 할까? 나의 제한을 좀 넘어서 2가지 감정이 들도록 하는 목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올해의 그 목표만 생각을 해도요. 그만큼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에 미쳐 있을 때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영어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연을 주신 분도 분명히 그 목표를 정하셨으면 그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 자신을 위한 목표예요. 그 목표만큼은 올해 꼭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요. 습관이 바뀌게 돼요. 기존의 나쁜 습관은 당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 목표 덕분인 것이죠. 그 습관이 미라클 헤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게 되면 그 작은 습관 하나 바뀌었는데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사실 답은 나에게 나옵니다.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서 나에게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향해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미라클 헤빗 저희 구매 인증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구매 인증 이벤트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인증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미라클 헤빗으로 여러분 인생이 미라클해지기를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